엄마, 죽는 거 아니지? 큰아들의 비명이 방 안을 찢었다. 서희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흰 한복 치마로 뚝뚝 떨어졌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차례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제사 음식들 사이로 핏방울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도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입에서 나오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새벽부터 마신 소주가 그의 눈을 더욱 흉악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발끝이 서희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왔다. 쿵! 둔한 소리와 함께 서희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8살 둘째가 엄마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아빠, 왜 엄마 때려? 너까지 나서?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조상의 영정 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광경을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도윤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윤이 서희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다. 피 묻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며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또 시작이구나. 서희는 바닥에 흘러내린 자신의 피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상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일이. 손등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파였다. 서희야, 괜찮아? 시누이 선아가 달려와 서희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차례상에서 사람을 때려요? 조상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선아의 날카로운 추궁에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다 내 탓이야. 도윤이 서희를 가리키며 독을 뱉었다. 벽시계가 틱하며 초침을 돌렸다.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다. 선아의 시선이 박힌 자리에서 서희의 숨이 길게 바뀌었다. 올해는 무사히 지나가길. 서희는 기름이 지글거리는 팬 앞에서 중얼거렸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 준비를 하느라 이미 손목이 아팠다. 아이들이 옆에서 동그랑땡을 뒤집으며 깔깔거렸다. 엄마, 이거 잘 됐어? 11살 큰아들 민우가 자랑스럽게 뒤집개를 들어보였다. 응, 우리 아들 손재주 정말 좋네. 엄마보다 낫는걸? 진짜? 민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옆에서 8살 은우도 나도 하며 끼어들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이런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들. 그런데 거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무는 도윤. 메신저에는 상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성과평가 시급 마이너스 목표 미달. 내일 면담 요청. 회사도 집도 나만 바보 되는 거지. 혼잣말이었지만 의도적으로 크게 뱉어낸 말이었다. 목소리에 독이 스며 있었다. 서희의 손이 잠깐 멈췄다. 기름 튀는 소리만 지글지글 들렸다. 여보, 뭔 소리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서희가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윤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아무것도 아냐. 쾅! 안방 문이 3개 닫혔다. 아이들이 엄마를 올려다봤다. 불안한 눈빛이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왜 화났어? 괜찮아. 아빠가 좀 피곤하셔. 회사 일 때문에. 서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몇 달 전부터 도윤의 성격이 더욱 거칠어졌다.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한 후 집에서 화풀이하는 일이 잦아졌다. 술도 더 자주 마셨고 서희를 보는 눈빛도 날카로워졌다. 엄마, 동그랑땡 다 됐어? 은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응, 우리 은우 덕분에 금방 끝났네. 이제 나물만 무치면 돼. 서희는 아이들을 위해 밝은 척 했지만 가슴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란색으로 흔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어머, 깜짝이야. 서희의 손에서 녹그릇이 미끄러졌다. 다행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간신히 받아냈다. 그릇 안의 나물이 조금 흩어졌을 뿐이었다. 휴, 다행이다. 아무것도 안 깨졌네. 서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흩어진 나물을 다시 담았다. 별것 아닌 실수였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술 냄새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아이까지 못 가르쳐? 갑작스러운 공격이었다. 서희가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여보, 그냥 실수한 건데. 아무것도 안 깨졌어. 실수? 매번 실수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던 시어머니와 선아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엄마 맞아? 애들 앞에서 이 꼴이야? 아이들이 엄마 치마를 꼭 붙잡았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엄마는 잘못 안 했어요. 그냥 그릇이 미끄러진 거예요. 11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지켜섰다. 너까지 나서?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선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희는 아이들을 뒤로 밀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해. 따로? 지금 당장 정신 차려. 도윤이 서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서희가 비틀거렸다. 오빠. 선아가 나섰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추석 아침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선아. 끼어들 수밖에 없죠. 조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실제로 은우는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민우는 울음을 참으며 동생을 껴안고 있었다. 서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실수 하나가 이런 폭풍을 몰고 올 줄이야. 제발 여보. 아이들이 보고 있어. 서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아이들,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선아의 시선이 서희를 향해 머물렀다. 저녁 무렵 아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만 혼내?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우는 엄마 무릎에 파묻혀 훌쩍거렸다. 서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거든. 그래도 엄마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민우의 말에 서희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우리 반 친구들 아빠는 엄마한테 꽃 사다 줘요. 우리 아빠는 왜 엄마 울려? 은우의 천진한 질문이 서희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해서 아빠가 화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서희가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엄마가 지켜줄 거야. 약속해.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 술에 취해 돌아온 것이다. 또 나 욕하고 있지? 술주정뱅이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이 움찔했다. 여보,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얘기? 아빠 욕하는 얘기겠지. 도윤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서희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뒤로 밀었다. 민우야, 은우야. 방에서 숙제해. 엄마. 어서 가. 아이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전 민우가 뒤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그냥 아이들 학교 얘기했어.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도윤이 서희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아이들이 무서워해서. 무서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행선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서희는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를 엿들었다. 형, 엄마 많이 아프겠지? 응. 우리가 커서 엄마 구해줘야겠다. 아이들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서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문틈으로 도윤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느닷없이 말했다. 어제는 좀 심했나? 퉁명스러운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다. 서희는 희망을 품었다. 괜찮아, 여보. 다들 스트레스 받잖아. 서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조심할게. 잠깐의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도윤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제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민우와 은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아빠, 진짜 엄마 안 때릴 거야? 은우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래, 안 때릴게. 하지만 평화는 단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희가 저녁을 조금 늦게 차린 것뿐이었다. 단 10분. 몇 시인 줄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다. 미안해, 은우 숙제 봐주느라. 변명하지 마. 여보, 어제 애들한테 약속했잖아. 약속? 내가 제대로 해야 내가 화 안 내지. 논리가 뒤바뀌어 있었다. 서희의 머리가 돌았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아서 해. 그것도 못해? 절망이 밀려왔다.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선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오후 2시 카페 드롭탑에서 만나자. 혼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서희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됐다. 선아가 뭘 말하려는 걸까? 선아와의 약속 전날 밤이었다. 차례상이 완벽하게 차려진 순간 도윤은 서희에게 대놓고 시비를 걸었다. 상 차리는 것도 엉망이네. 서희가 당황하며 차례상을 살펴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무랄 데 없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다. 뭐가 잘못됐어? 젓가락 하나, 과일 하나. 넌 늘 한 칸씩 어긋나. 거짓말이었다. 서희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정확히 차렸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지.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언급하며 서희를 깎아내렸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선아까지 모두 듣고 있는 자리에서 도윤아, 며느리가 잘했네. 시어머니가 서희를 감쌌다. 어머니, 제 눈을 못 믿으세요? 그 순간이었다. 쿵. 도윤의 발길질이 서희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가족들 앞에서, 조상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존엄이 짓밟혔다. 아! 서희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엄마!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다르게 반응했다. 조심스럽게 서희 곁으로 다가가 파스를 건네며 속삭였다. 서희야, 참지만 말고. 선아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선아가 도윤에게 소리쳤다. 조상님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미쳤어요?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끼어들 수밖에 없죠.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선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선아야, 그만해. 시아버지가 말렸다. 아버지, 이걸 보고도 그냥 있으라고요? 부부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야. 부부일이요? 이게 부부일이에요? 선아가 서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서희 언니 괜찮아요? 서희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선아가 귓속말로 말했다. 언니 내일 꼭 나와요. 혼자 참으면 안 돼요. 밤이 깊었다. 서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옆구리가 시큰거렸다. 발자국 모양의 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정작 더 깊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그런데 귀에 맴도는 건 아이들의 말이었다. 다른 집 아빠들은 엄마 안 때리는데. 민우의 말이 심장을 찔렀다.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 상담.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정보들이 서희의 눈을 사로잡았다. 상담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멈췄다. 하지만 검색 기록은 지우지 않았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은우의 담임 선생님이 보낸 쪽지가 떠올랐다. 은우가 그림 시간에 검은색과 빨간색만 사용합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까지. 그때 문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금방 갈게. 서희는 서둘러 휴대폰을 치웠다. 거울을 다시 봤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선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언니, 내일 만나면 중요한 얘기해 드릴게. 언니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서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음 날 오후 2시 카페 드롭탑. 선아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다. 언니 앉아요. 서희가 자리에 앉자 선아가 말했다. 언니, 어제 다 봤어요. 응? 오빠가 언니를 발로 차는 것. 그게 처음이 아니죠? 서희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선아야, 그런 얘기는. 언니, 제발 혼자 참지 마세요. 선아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다. 저도 옛날에 비슷한 일 겪었거든요. 뭐? 서희가 놀란 눈으로 선아를 바라봤다. 제 전 남편이요. 결혼 2년 차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선아의 고백에 서희는 말을 잃었다.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죠. 선아야, 언니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다. 서희는 무너질 뻔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어?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그리고 이혼했죠. 선아가 서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지금 민우랑 은우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몰라요? 선아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가정폭력 전문이에요.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그때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언니,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선아가 서희를 꽉 껴안았다. 진짜 괜찮을까? 네, 언니라면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어디 있어? 당장 집에 와. 목소리가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선아와의 만남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서희는 도윤의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손을 멈췄다.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호텔 카페 드롭탑 마이너스 2024.10 15-2인 음료 및 케이크 마이너스 68,000원. 서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어제 날짜였다. 그런데 도윤은 어제 야근한다고 했는데 손이 떨렸다. 더 뒤져봤다.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다. 파크 호텔 룸서비스 마이너스 미영님 룸 201호 마이너스 와인 한 병. 과일 플레이트. 미영? 서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셔츠 깃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빨간색. 서희가 쓰는 핑크색이 아니었다. 이제는 폭력만이 아니라 배신까지. 중얼거리며 서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선아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증거를 모아라. 영수증들을 차례로 사진 찍었다. 셔츠에 립스틱 자국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다시 찍어야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뭐해? 도윤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희가 깜짝 놀랐다. 급히 휴대폰을 등 뒤로 숨겼다. 빨래하려고. 그래. 내 옷 함부로 뒤지지 마.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뒤진 거 아니야.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져서. 영수증? 어디 있어? 도윤이 성큼 다가왔다. 서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버렸어. 어차피 쓸모없는 종이니까. 앞으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알았어? 협박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서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영아. 도윤이 전화를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반쯤만 닫았다. 응, 나도. 오늘 오후에. 어제처럼. 문틈으로 스며드는 대화였지만 충분했다. 어제처럼? 그럼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진짜 그 여자 때문에. 이혼.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서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집에서 아내를 때리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냉장고 모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희는 증거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했다. 이틀 후 갑작스럽게 시댁 가족회의가 열렸다. 도윤이 긴급 소집했다. 서희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아버지, 요즘 서희가 수상해요. 도윤이 시아버지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가 어떻게 수상하다는 거냐? 며칠 전부터 제 물건을 뒤지고 모르는 곳에 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통화하더라고요. 모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말솜씨는 교묘했다. 시아버지가 서희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서희야, 정말이냐?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그럼 왜 남편이 이런 말을 하겠어? 서희는 말문이 막혔다. 불륜 증거를 찾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할 용기도 없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냥 참고 살아라.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망이었다. 아무도 서희 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다. 그 순간 선아가 나섰다. 아버지, 잠깐만요. 선아야, 너까지 왜 나서? 제가 직접 본 게 있거든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굳건했다. 오빠가 서희 언니를 발로 차는 걸 봤어요. 추석날 차례상에서. 시아버지의 표정이 변했다. 헛소리 아니에요. 조상님 앞에서 사람을 때렸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선아가 휴대폰을 꺼냈다. 서희가 보낸 사진들이 화면에 떴다. 호텔 영수증이에요. 미영이라는 여자와 만난. 너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이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상하다 싶었거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희야, 이제 말해봐. 진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벽시계가 틱하며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가족회의 다음 날 서희는 마침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김민정이 따뜻하게 맞았다. 가정폭력? 그리고 불륜 때문에.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희는 용기를 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차례상에서의 폭력,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호텔 영수증까지. 증거 자료 가져오셨나요? 서희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병원 진료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요?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이 한 라인으로 서요. 상담 확인서와 진단서 사본도 준비하시고 임시보호 명령부터 신청하죠.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다. 하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오되셨나요? 네,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다. 선아였다.
언니 늦었어요? 선아야, 어떡해. 저도 증인으로 나설 거라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흐뭇하게 웃었다.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해봅시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심리 상담을 받게 하세요. 진단서 사본과 상담 확인서가 법정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 마음 치료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서희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안다. 각오하고 있어.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여보, 이제 끝이야. 법정에서 만나자. 생애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였다. 상담실 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한 달 후 가정법원. 사건 번호 2024가 보만 127호 김서희 대 김도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조정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 김도윤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적 없고 불륜도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발뺌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서희의 상처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녹음 파일들, 조작된 것일 수도, 목격자도 있습니다. 신우이 김선아 씨, 증언석으로 나와주세요. 선아가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추석날 차례상에서 오빠가 서희 언니를 발로 찬 것을 아이들이 울면서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야. 내 동생까지 매수했구나. 도윤이 소리쳤다.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조정관이 제지했다. 추가 증인이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언석에 섰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것을 제가 말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결정적이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또한 피고의 불륜 행위도 물증이 명확합니다. 미영 씨와의 호텔 이용 내역, 생활비 유용 내역까지 원고 측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조정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60%, 양육권은 원고 김서희 씨에게 인정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도윤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끝났다. 서희는 마침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2달 후 추석. 엄마, 이제 정말 무서운 일 없지? 민우가 새집 거실에서 물었다. 응, 이제는 절대 없어. 엄마가 우리를 지켜줄게. 서희가 두 아들을 꽉 껴안았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따뜻했다. 폭력도 굴욕도 두려움도 없었다. 엄마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 은우가 천진하게 말했다. 창틀에 걸린 오후빛이 작은 차례상 위 송편 3개의 가장자리를 끌어올렸다. 오늘 상은 무너지지 않았다.